이게 우리가 이게 한라봉이었는데, 이거 품종은 내는 한라봉 그대로 해놨어요. 예. 예, 그러면 이 나무가 잎이 조그만하잖아요. 예. 그럼 아직 더 커야 돼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씨는, 이제 1.9까지 올라갔거든요. 수분, 61.6%, 이 씨가 1.94. 오늘 1시간 늦었거든요. 예, 지금 여기 보면, 노랑노랑 하잖아요. 예. 이 가리 가다예요. 그러면 열과가 하기도 하고, 과실이 많이 안 열어요. 그리고 크지도 안 하고. 예, 예, 맞아요. 열매 맞아요. 안 커. 크다가 멈춰버려. 봄에 크다가 8월 달에 열매가 안 커져. 멈춰버려요. 멈춰버리죠. 예, 그렇죠. 왜 멈추냐면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거든요. 그 잎이 이렇게 타고 있는 거죠. 계속 어떤 잎은 여기 노랑노랑 하죠. 예. 그리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수세가. 수세가 없대. 수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무가 수세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힘이 차야 되는데 이 봄순이 자꾸 굵어져야 되거든요. 봄순이 너무 가늘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보면 잎이 노랑노랑한 게 있을 거예요. 그 요소만 계속 줘야 돼요. 아, 요소로 다른 거 일치하지 말고. 그렇죠. 요는 노란빛 있잖아요. 요거 네. 요 노랑노랑한 것들이 다 가리가 다 고온 열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파리 노랑노랑한 거, 빨갛게 되는 거, 요런 것들. 그래서 이 토양 분석하면 가리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나무 얘기 아마 청태가 또 10% 될 거예요. 예, 이게 청태. 청태는 그래도 많이 예. 나무 몇 개는 하고 많이 그래도 아직까지 청태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래도 많이 청태가 있으면 나무가 노화가 심해요. 예, 노하고. 예, 노화가 심해요. 그리고 과일도 안 커. 그리고 청태가 끼었다가 빠있다 그러네요. 예. 청태가 많이 끼었다가 빠있다. 그리고 햇빛 받은 데는 이파리 끝이 타고 있어. 그럼 이거는 가리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 미생물을 쓰게 되면 예. 우리가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쓰는 것 같으면 그 퇴비가 발효될 때, 그다음에 그 삭을 때 질소분하고 유기물하고 두 개를 먹어서 미생물이 분해를 하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여기 낙엽이나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미생물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낙엽이 분해될 때 에너지가 질소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토양 질소분이 더 떨어지겠죠. 완전 부식된 퇴비를 써야지, 부식되지 않는 퇴비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런 것도 뭐 이파리 노랑노랑하죠. 요것도 이렇게 만든 가리 가다는 거죠. 그래서 봄순이 요렇게 짜막짜막 하잖아요. 이게 한 뼘 정도 나와야 되고 잎이 손바닥 반막 산 것도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올해는 이제 그나마 전에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전정도 아주 잘하셨어요.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안에 속순이 다 들어있잖아요. 예. 그럼 안에도 이제 그 과지가 굵어지면서 열매가 착과가 되고, 그리고 봄순을 연면시에서 굵게 키우면 그 봄순으로 영양이 왔다 갔다 뿌리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과실이 커지고 도장지가 적게 난대. 봄순을 안 키우면 도장지가 많이 나버려요. 예. 과일은 안 크고. 그래서 이게 잘라내버리는 거, 도장지를 많이 안 잘라내버리는 거야. 해먹고 자면서 오늘 파세 어제 파세 이틀 동안 다 했거든요. 파쇄를 했는데 도장지가 그리 많지는 않는 거야. 도장지가 일부 있죠. 일부 있어요. 음. 예, 그래서 전혀. 잘 하다가 못 하다가 잘 하다가 못 하다가 몇 년 동안 계속 그걸 반복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해서 그래. 그 결국엔 우리가 다른 교육기관에서 배우면 예. 인상가리 또 쓰거든요. 퇴비 또 주거든요. 또 미생물 쓰거든요. 그게 반복된 거죠. 그래서 미생물을 쓰면 토양에 있는 우리가 유기물하고 질소분하고 분해를 해서, 그럼 뭐가 없어지냐? 질소분이 없어졌죠. 그것도 비료를 적게 주면 입속에 탄수화물을 적으면 일액이 맺혀서 물방울 만들 떨어져요. 그럼 떨어지면 잿빛곰팡이 오겠죠. 예. 그 잿빛곰팡이 약을 쳐야 되잖아요. 그 잿빛곰팡이 안 올라가려면 뭐 봄에 어릴 때 과실이 조그만할 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연면십이 골드그린 쓸 때 설탕을 넣어주면 돼요. 그럼 일액을 안 맺어요. 일액을 안 맺으면 자기가 먹었던 영양소를 토해내지 않겠죠. 토해낸다는 건 일액이 요 방울 요 잎 테두리에 맺는 거 보셨죠? 동글동글 맺히면. 그럼 그 물방울이 떨어지면 잿빛곰팡이 되고, 그 물방울이 떨어가 나무 몸통을 타고 내려가면 수지병이 되고. 어떤 농장에 가면 가을에 죽어버리는 나무 보셨죠? 예. 그건 수지병이라 그러는데 그 잎에서 도장지 새순에서 물방울이 타고 쪼르륵 내려가 몸통을 타고 내려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질소 부족이긴 다. 예. 탄수화물 누가 만드냐? 질소분이거든요. 그 질소분은 누가 먹었냐면 근권 미생물이 먹은 거죠. 근권 미생물은 누가 움직이냐? 잎에서 탄수화물 내려가야만 근권 미생물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연결고리가 묶여 있죠. 그런데 우리는 위장으로 사람은 그 밥을 먹으면 위장에서 소화만 시키면 되지만은 얘들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소화액이 내려가야 돼요. 예.
그 소화액이 뭐냐면 잎에서 내려가는 탄수화물이라는 거죠. 그럼 잎 두께가 얇으면 뿌리 발달이 그 저하되겠죠. 그럼 그 저하되는 거에 또 우리는 가리 가다려내서 여름에 더워서 대사량이 너무 빨라지니까 잎이 호흡이 빨라져서 남아있는 게 뭐냐? 가리 성분만 남아있겠죠. 숨을 할딱할딱 써서. 그래서 여기 천장에 있는 하우스를 갖다가 뽁뽁이 필름 덮은 사람이 좀 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차각망 씌워야 됩니까? 직조 필름, 예. 그 다음에 이제 차광망, 예. 그 다음에 여기 페인트, 수성 페인트, 예. 흰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두 종류가 있죠. 그런 걸 써도 된다. 근데 어느 게 제일 나아요? 요소비료가 제일 낫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밑으로 8월에 요소비료를 계속 줘. 이식값을 맞춰 잎을 항시 두껍게 이렇게 패놓으면 모든 게 해결났는데 위에 뽁뽁이 필름도 돈 들어야 되고 전부 다 직접 필름도 또 돈 들어야 되고 차항망에서 또 씌운다고 돈 내야 되고. 요소 비료만 하면 천장에 그거 안 해도 돼요? 당연하죠. 아, 그런데 요소비료 주고 이파리 이렇게 피어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우리 하우스 몇 평이죠? 1000평. 1000평이면 한 1년에 한 60% 주면 그게 제일 싸죠. 품질이 좋고 당도도 올라가고 제일 좋은 게 되는데 그 비료를 적게 주는 것도 더 장애 많이 일어나요. 근데 요소 비료는 수확하기 전에 언제쯤에 끊는 날짜는 잎을 보면서 해야 되겠죠. 내 토양에 가리가 많으면 늦게까지 더 줘야 되고. 근데 요소가 좀 많아가지고 우리가 수확하는 우리 한라봉이나 천혜향이나 레드향이나 산도가 있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토양에 가리가 많더라도 잎에다가 염화가리 살포해서 영양을 이동시키면 돼. 탄수화물 이동시켜버리면 당도가 또 올라가 버려요. 그 산도가 높은 거는 그 잎이 두껍다 소리거든요. 잎에 탄수화물 많다 소리야. 그 탄수화물 많으면 어떻게 생식기능 저하되거든. 성장을 하고 있다는 과가 크고 있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수확 이제 50일 전에 비료를 끊을 거냐, 40일 전에 끊을 거냐, 뭐 30일 전에 끊을 거냐 그 차이죠. 근데 그 이전까지는 충분히 비료가 있어야 돼. 그 전에 작아가지고 그때 가서 살금살금 죽으면 나빠져 버려. 그리고 우리가 2023년도에 좀 여름에 비료량이 적었다. 그때 적게 줘서 가을에 품질이 저하됐다. 그럼 봄에는 참 좋았다. 그죠? 황금홍보니까 봄에는 잘 돼. 그 여름에 그 질소분 안 주면 그때서 과실이 비실비실해가 열과 나오기도 하고 그 과일이 그 거북등처럼 쭈글쭈글한 것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그 종방향 크다는 거죠. 종방향 크도 종방향 키지죠. 크고 잘생겼는데 크게 만드는 길에 종방향 키웠는데 그 다음에 비료가 부족하지만 과가 못 커가지고 쭈글쭈글하게 나오죠. 껍질이 두껍고 과육이 씹어 먹으면 당도는 있고 좋아도 과육이 너무 많죠. 과육 속에 그 섬유질이 그게 덜 커서 그래. 더 크면 괜찮다. 예, 그래. 그 작년 12월에 그 한라봉 열매 달렸을 때 예, 칼날을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연면 시비를 하니까 예. 이게 부피가시 꽉 잡아주는 부피가 없어지죠. 예, 부피가시 이거 꽉 잡아주는데 그 연면 시비를 너무 자주 하지 말고 그 전에 질 소비를 줬다면 그래 연면 시비 자주 안 해도 돼요.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너무 나쁜 걸 고치려고 연면 시비 횟수를 늘린 거고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잎을 움직여서 뿌리를 뻗쳤는데 그때는 나빠진 상태고 그 전에 질 소비가 충분히 계속 주고 있었다면 그렇게 다급할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일주일 간격 뿌리니까 열매를 바짝 마르는 현상이 그렇죠. 열매가 안에 속살이 차고 껍질에 함수량이 늘어서 온도가 늘어나니까 부피가 안 생기고 딱 달라붙어요. 예. 열매가 커주는 그렇죠. 게 안에 속살이 싹 차버리죠. 예. 속살이 차가지고 부피가 안 되고 안에 속이 꽉 차죠. 꼭 차되 그렇죠. 열매 커주지 않는 그렇죠. 막 작아지는. 그렇죠. 작아 보이는 해하면서 그때부터 정상으로 커져. 그때 우리가 제주에 대해서 밀감, 망감류 이 재배 매뉴얼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너무 질소비를 안 쓰는 형태다. 그리고 토양의 이 시비량도 우리가 자꾸 연구를 해가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한테 장해 주는 방법만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먼 농법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그 제주대 망감류나 하우스 감귤류들이나 노지 전체가 그 토양이 경화되고 있다. 딱딱하게 굳고 있다. 옛날부터 80년도 이후 90년도 그 이후부터 우리가 땅을 이게 뒤집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땅이 딱딱한 집은 이거 한 번씩 상태에서 밭갈이를 한번 하든 예, 노타리 치면 괜찮습니다. 그렇죠. 밭갈이를 하든지 이 새서랑으로 쪼아서 약간 뒤집게 해줘야만 뿌리 환경이 좋아진다. 그렇죠. 우리가 고구마나 고추를 심으면서 텃밭에 심으면서 퇴비 빌어주고 고추만 구멍을 뽕 뚫고 심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 그러니까 농사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밭갈이를 일부 해줘야 뒤집게 해줘야만이 토양의 비료의 물리성도 좋아진다. 근데 그 가끔 한 번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인가? 그렇죠. 1년에 한 번? 그렇죠. 그 땅이 물리성이 좋은 건 한 2년에 한 번 해도 되는데 그 우리 땅들은 전에 척전기 꽂으면 척전기가 다 들어간 70cm까지 환경이 좋아. 그렇기나 말기나 한번 뒤집어주면 우리가 플러스 전극 비료나 마이너스 전극 비료가 잘 결합이 돼서 좋다. 예, 이제 이해되죠. 예.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 황금을 놓고 한 거를 참 많이 봐야 됩니다. 계속 다양하게. 예. 그래 매일 보고 보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보면서 계속 내가 이걸 잘못했거나 저걸 잘못했고 찾아야 돼.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거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또 못 봤던 게 나오죠. 예. 왜 그러냐? 저는 다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듣고자 하는 분들이 내 실력만큼만 듣고 그에 건 헛들어 버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예,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것만 따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방법은 까먹어 버려. 자, 영양제 치는 게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영양제도 돈 들어. 영양제보다 더 싼 거면 요소비료예요. 그죠? 그럼 요소비료 잘 주면 영양 횟수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절대적인 부분이 있다. 봄에 정말 잘해야 된다. 연면시비를. 그래야만 잎이 두껍고 새순이 나오고 뿌리를 뻗친다. 그 봄순이 두꺼워야만 그 영양의 관은 그쪽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영양의 관은 내려가면서 만든다. 올라오면서 만들면 도장지로 만들어버려요. 내려가면서 만들면 자기 봄순이 굵어지거든요. 그럼 과실 쪽으로 영향이 오고. 그 동작은 봄에 일어난다. 요거 하나 개발하는데 제가 32년 세월이 걸려서 알아낸 거예요. 황금을 얹고 개발할 때. 봄순이를 굵게 만드는 방법이 연면시 외에는 안 된다는 걸 알아낸 게 32년 걸렸어요. 그럼 이론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세포량을 늘리려고 하면 초기 봄면 연면시 외가 세포량을 늘리는데 그죠? 세포량이 늘리고 끝이 나는 게 끝이 내쁘면 안 된다. 계속 연면시 외줘서 그 잎을 두껍게 만들어줘서 그 영양 속에 그 가지를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안 만들고 비료 줘보면 어떻게 과실은 적고 도장지만 짠뜩 나버려요. 그러면 1년 내내 그냥 요소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그린 칼라. 그렇죠. 잎을 보면서 잎이 펴져 있으면 맞다. 잎이 오므려지면 비료 적다. 요거겠죠. 보면서. 진녹색 만져보면 부드럽고 촉촉한 뚜껑은 그 상태를 유지해줘야만이 계속 과실나무 회복하고 좋아진다. 그리고 비료가 안 주면 나무가 청태기 잎인다. 순환이 안 되면 질소가 부족하면 순환이 안 돼요. 순환이 안 되면 과실도 적고 붓고 열관하고 다 일어나죠. 예. 근데 그것이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이제 해소시키는 게 이제는 몇 년 동안 요소비료 줘라 뭐 한감을 얹고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일부 농가는 이해하는데 그러다가도 또 조금만 잘못되면 그거 아니다 그러면 획 돌아가 버려. 그럼 그분은 도와줄 수가 없어. 예. 그게 그 단계를 넘어가야 돼. 그 단계를 넘어가면 좋아지다가도 이 가운데 또 나빠지게 돼. 왜? 원인은 날씨가 뜨거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광망도 있고 직조 필름 빛을 살랑감을 만드는 필름도 있고 비닐도 있고 그 다음에 뽁뽁이 필름도 있고 그 다음에 요소 비료에 입 두껍게 하는 것도 있고 연면시비 골드그린 골드칼라 설탕하는 것도 있고 설탕을 많이 쓰면 또 곰팡이 과일에 꺼멓게 곰팡이 핀다는 것도 있고 그 다양한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안정화되고 나면 또 괜찮아져. 이제 완전하게 된 사람은 1년에 그 천평의 요소 한 60% 정도 쓰니까 회복이 돼서 4년 걸렸어요. 회복시키는데 4년 동안 요소 비료만 계속 준 거예요. 어떤 것도 안 되더라. 가리 가다는 염분의 제도 안 써본 게 없으니까 다 사용했는데 결국엔 요소로 잡아낸 거죠. 골드그린 골드칼라 쓰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예. 봄에는 개미 그 순나기 전에 예. 그린 일주일에 한 번씩 연면시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계속. 그 지금 우리가 가리 가다 된 거. 예. 여기 또 돌아왔어요. 왜 돌아온지 압니까? 나뭇가지 잘라가 여기였죠. 예. 이파리 떨이 여기 들어갔죠. 예. 나간 건 뭐 있습니까? 과실에 조금 가리 나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일액으로 떨어지면 일액이 먹고 떨어지면 또 가리가 또 돌아와요. 그 질소분은 어떻게? 일액에서 아미노 단백질이 또
질소를 먹고 아미노 단백질을 만들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면 곰팡이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땅에 떨어지면 곰팡이가 먹어버리면 질소분은 없어져 버려요. 예. 비료를 적게 주면 하늘로 소멸되는데 비료를 정량으로 주가 잎이 두꺼우면 일액을 안 맺기 때문에 자기 몸에 있어요. 그건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 거고 조금 작게 주면 무조건 창이 일으켜. 예. 식물은 동물보다 먼저 전쟁을 했어요. 옆에 놈을 죽이는 거죠. 비료가 약간 작으면 키가 크고 이파리 크고 그늘을 띄워서 옆에 놈을 강압성을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일액을 떨어뜨려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떨어뜨려서 그 놈한테 이렇게 묻혀 발라 묻어있게 만들어서 잿빛 곰팡이가 그 놈을 묻게 만들어버려 먹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수지병은 병이 아니다. 일액에 맺혀서 아미노산 단백질이 흘러가서 그 자리에서 곰팡이가 그거에서 발생해서 나무 몸 속에서 아미노산 단백질이 흘러가는 관을 뜯어먹고 있다. 이제 얘기가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소비를 주면 병이 어떤 병이든지 다 거의 치료가 되고 있죠. 더위도 치료되고 가리 가다도 치료되고. 근데 가리가 없으면 요 심줄이 너무 뽀얘져요. 요 안에 이파리 심줄이. 그럴 때는 또 다시 이제 그때는 요소를 줘야 돼. 예. 근데 요소 성분이 뭐길래 그렇게 좋아지는 겁니까? 식물이 질소분이 우리가 그 비빔밥으로 뭐 밥으로 봐야 돼. 비빔밥에 밥. 이 나무한테 우리 밀감 나무한테 밥상을 차려주면 제일 중요한 게 밥. 비빔밥 밥. 비빔밥 밥은 넣고 비빔밥 하면 비빔밥이 아니죠. 밥이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렇죠. 비빔밥에 밥. 그 다음에 나물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다량 원소. 그 다음에 양념은 아주 소량 미량 원소. 그렇게 보면 미량 원소들은 우리가 그거 없다고 농사 잘못된 적이 많이 없어. 그 영양제 만들어 팔면 그거 다 들어있어 또. 그리고 뿌리가 이 토양에서 또 뿌리해가 먹기도 하고 많이 안 없어져. 제일 많이 없어지는 게 우리가 1960년대 이후에 비료 퇴비가 많이 지금 물자가 늘어나면서 인산가리가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토양 분석하면 그게 높죠. 예. 그 높으면 그거 안 써야 돼. 그러니까 뭐 다 인산 가리가 있어야 농사가 된다고 다 땅도 올리고 그런다고 다 얘기를 하니까 뭐 요소 주면 당연히 요소 주면 당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반대죠. 한꺼번에 그 요소주가 당을 올리는데 예. 그러면 천평에 60% 주는 사람 당이 더 없어야 되잖아요. 더 좋아요. 그 우리가 밀감 가온 농사에서 제일 농사를 망하게 만드는 게 작게 만든 거. 퇴비 종류들한 거죠. 퇴비 복합비료. 예. 비료는 한 번에 금방 나빠지지 않아요. 퇴비가 제일 많이 주더라. 거기서 염분이 제일 높은 게 염소똥. 제가 알고 있는 게. 예. 그 다음에 개분. 그 다음에 돈분, 우분 이런 식으로 갔네. 근데 이 퇴비들이 또 줄 때 부숙이 안 된 거, 예. 완전히 발효가 안 된 것들을 주면 그게 발효되면서 땅에 있는 질소를 또 뺏어 먹어버리겠죠. 그럼 또 더 나빠지겠죠. 우리가 발효되지 않은 미강을 바닥에 뿌리잖아요. 예. 미강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강이 발효되면서 질소분을 먹어버리죠. 또 그 땅에 있는 그 분해시키는 미생물을 쓰잖아요. 예. 그 미생물하고 또 유기물하고 두 놈을 붙어가지고 또 뭘 먹었습니까? 질소분을 먹어버리죠. 그럼 제일 많이 없어진 게 질소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질소는 마이너스 전극이 돼가 토양에 오래 붙어있지는 못해. 그래서 유기물을 주거든. 유기물에서 붙어있다는 거죠. 예. 음이온. 그 음이온에서 붙어있는 게 질소분이고 유기물에 붙어있는 질소분이고 입단이 작은 데 붙고. 근데 토양 마이너스 전극이 달라붙은 게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얘들은 잘 달라붙어 있어요. 예. 어디든지. 근데 오래 보존이 되고. 그 청태 끼는 거 저거 없어질 때까지 몇 년 동안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안 줘도 되더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거 요소로만 그렇죠. 그린 칼라만 예. 그리고 해. 백합 농사지인데 4년 동안 예. 요소 비료만 농사지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죠. 백합이 종자도 비싸고 돈이 많이 투자되는데 예. 거기다가 퇴비도 안 주고 복합비료도 안 주고 요소 비료만 계속 농사지어요. 그래도 잘 되면서. 그렇죠. 그래도 바닥에 청태가 끼는 거죠. 청태가 낀다 소리 인산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 나무에 청태가 튀어나오면 순환이 안 돼가 먹었던 게 토해내고 있거든요. 예. 요소 비료 주면 청태가 없어지다가 또 요소 비료 안 주면 또 청태가 튀어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청태가 2%도 흘러나와요. 이 2%도 튀어나온다니까. 예. 청태가 2% 튀어나오면 과실에 10% 딩딩하게 되는 거 있죠. 예, 네, 장- 묻어요, 묻어. 프로 딩딩하게 되는 거. 예. 잎에서 나온 거예요. 청태가. 인산이. 2% 튀어나온 인산이에요. 그렇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걸 세세하게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가르쳐 줘요. 모르는 사람인데 아는 척하고 강의를 해서 그래. 지도 모르는 게 아는 척하고 가르쳐 주니까 더 나빠지지. 근데 황금을 얹고 강의한 내용하고 다른 데 강의한 내용하고 완전히 반대죠. 예. 일반적인 사람 이해가 안 가는 거. 그렇죠. 나도 이거 작년에 이거 칼라 뿌리면서 당도 올라가는 거 확실히 느꼈기 때문에 이거 피부로 느끼니까 그렇죠. 이제 하는 거지. 만약에 동해도 막아내고 당도도 올라가고 과실이 먹어보면 맞다. 과실의 독성을 빼뿌가지고 네. 부드럽고 맛있고 땡기는 맛이 있고 소비자들이 우리 거 먹고 나면 뭐라 그럽니까? 참 맛있다. 먹으면 더 맛있다 그러죠. 예. 또 땡기는 맛이에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데 가리가 많으면 생식 기능이 부여돼서 당은 올라가는데 그 가리만 있어가지고 칼라를 안 쓰게 되면 그 에리해가지고 거부 반응이 있어요. 예. 칼라를 쓰면 순한 맛으로 바뀌고 부드러워져. 땡기는 맛이 계속 있고. 그 썼을 때 안 쓸 때 전혀 다르죠. 우리 그 한라봉 먹는 거하고 다른 이웃집에 가서 한라봉 먹으면 맛이 전혀 다르죠. 다르죠. 색깔은 똑같은데 저거는 맛있다 하는데 우리 먹어보면 그 입에 안 땡겨. 그리고 약간 깔끔한 맛이 있어. 그러면 그 동물이 못 먹게 독성이 있거든요. 예. 그 독성이 분해가 안 된 거죠. 완전히 익었을 때 독성이 분해되거든. 예. 그래서 풋사과의 독성을 빼는 거에 중요하거든요. 풋과일의 독성. 그래서 우리 한라봉이 독성이 빠져서 먹어보면 순한 맛이고 부드럽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안에 그 껍질 있잖아요. 속껍질. 예. 그것들이 씹어 먹으면 고소하죠. 예. 근데 일반 농가들 그 씹어 먹다가 그 단물 빠지고 나면 뱉어야 돼. 그렇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거는 한라봉 먹다가 안에 그 속껍질이 두꺼운 거 있잖아요. 비로 적해준 거. 예. 맛없는 것들은 먹다가 단물 빠지고 나면 이빨 새막 끼고 끈적끈적하게 해가지고 하여튼 칙 씹는 것처럼 해가지고 도저히 못 넘기죠. 예. 뱉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소비자층이 계속 늘어납니다. 사 먹은 사람이 소개해주고 또 우리가 또 그 사람이 또 맛있으니까 소개해주고 이러는 거죠. 예. 하여튼 제가 그 제주도에 와서 이렇게 뵙고 자꾸 기술이 늘어야 된다. 예. 예. 근데 무슨 기술이 늘어야 되나? 요소 잘 주는 기술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쪽이 예. 다섯동이 레드향이고 이제 예. 나머지는 한라봉인데 예. 레드향하고 한라봉하고 차이를 어떻게 둬야 돼요? 똑같은 놈입니다. 아, 똑같아요. 그놈이 똑같은 놈이지. 예. 그 이제 그 레드 향이 더위를 더 많이 타요. 예. 그럼 레드 향이 더 큰 종자라는 거죠. 예. 음. 원래는. 그럼 요술을 더 많이 줘야 돼. 그렇죠. 아, 요술을 더 많이 줘야 돼. 그 요소 더 많이 먹어야 돼. 그래야만 더위를 안 타가 안 쪼개져요. 그럼 동해 방지하는 거나 더위 덜 먹는 거나 똑같으네요. 똑같습니다. 결국 잎이 두꺼워야 이제 모든 게 일어나요. 잎이 두꺼워야만이 그 방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름에 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도저히 못 견디면 여기 천장에 그 하우스 천장에 그 차광망 한 30%짜리 씌워야 돼요. 그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하여튼 이렇게 제가 뭐 늦게 와가지고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이 밭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게 다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가리가 다 된 거잖아요. 노랑노랑 타잖아요. 이게 타다가도 그 칼라지니까 약간 살아나죠. 예. 살아난데 지금은 가리 가다가 많다. 앞으로는 이제 올게 다시 또 새로 해야 돼요. 예. 중간에 한번 적게 죽기 때문에 또 다시 원래대로 약간 내려갔다 다시 또 새로 올려야 돼. 예. 이제는 나무가 풀렸다가 말았다 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좋아지는데 봄순이 이거 상당히 굵어져야 돼. 예. 그래야만 해결이 안 한다. 요소 안 주면 해결이 한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 예.